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폭동을 통해서 집권을 했죠. 그런데 주로 무엇에 집중하나요? 권력 투쟁에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분당까지 되죠. 그리고 장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나요?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했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당성이 부족하니까. 주로 돈을 푸는 정책을 썼죠. 그 결과 물가는 급등하고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원조를 하던 미국은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 지원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원조를 대폭 감소시키고 그랬죠. 그 대혼란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썼죠. 자기들이 또 폭동으로 집권하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서 뭐 시위나 뭐 불법 파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말이 있었냐? 자고 일어나면 시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 회고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군정과 민정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민간이 정치를 못하면 군정을 바라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도 군정이었고 미군정도 군정이었죠. 군정이 사실 유능했다는 거예요. 혁명적 조치도 많이 취했고 미군정만 보더라도 농지개혁을 했고 사회는 또 안정이 됐고. 그러면 한국인들은 어떤 정치를 원하게 될까요? 군정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뭐 혁명적 조치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주의할 점은 군정은 곧 권위주의 정치라거나 민정은 곧 민주정치라는 접니다. 생각이다.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군정도 얼마든지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고 민정 역시 권위주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조선 총독부는 권위주의 정치를 실현한 것이 맞다. 선거나 국민투표 같은 민주정치 제도가 전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민주정치 기준이 뭔가요? 민주정치는 하나의 제도라는 거예요. 제도를 도입하냐 도입하지 않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군정이라 해서 민주정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군정은 권위주의 정치가 아니었다. 미군정하고도 조선 총독부는 다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46년 10월 미군정은 의회에 해당하는 과도입법 의원을 구성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했다. 실제로 과도입법 의원을 구성했죠. 민주정치인가요? 아닌가요? 미군정이지만. 민주정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민주정치가 되냐? 미군정인데. 입헌 군주제는 어떤가요? 민주정인가요? 아닌가요? 민주정이라는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가 도입이 되면 민주정이라는 거예요. 그 민간이 하는 민정인데 조선처럼 왕이 다 다스려요. 권위주의인가요? 민주주의인가요?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군정과 민정은 민주정치를 가르는 기준이 못 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군정은 과도 입법의원 구성했으니까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한 거죠. 시대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한국인들이 민주정치를 겪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 조치인 거죠. 그러한 이유로 민주정치는 민주정치 제도의 도입 여부에 결정되지 민정 여부가 민주정치 제도를 결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민간인 역시 권위주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정치 지도자가 왕이나 총독으로 군림하면 권위주의 정치를 실현한 것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60년대 대다수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민주정치를 원했을까? 민주정치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민주정치 제도가 뭔가요? 선거제도죠. 현 시대는 어떤가요?
모든 공직자를 선거로 뽑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권위주의 정치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미군정이 실시했던 것도 미군정이 실시했던 정도 수준의 민주정치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것도 뒤에 설명하겠죠. 그래요.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정치가 뭐냐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민주당이 실시한 의원 내각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원하는 민주정치는.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도 아니었고 당시 다수의 국민들은 민주당이 폭동으로 소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용해 집권한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런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유당이 다수당이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이승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이기붕이 압승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정선거라는 물증은 없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간적으로 놀래서 하지만 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물론 대다수 군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의원들 마음대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한 뒤 국무총리인 장면이 자신이 군 통수권자라고 주장하자 군인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회고록이 많다는 거예요. 저자가 뭐냐? 저자가 뭔데 마음대로 국회가 마음대로 제도를 바꾸고 자기가 군 통수권자라고 주장하냐? 폭동으로 집권한 주제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군대 간부들 사이에는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퍼졌다. 그리하여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전군파가 조직되었고 1960년 9월 10일 충무장회합에서 군사혁명을 결의하였다.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군대는 이거 이제 군이 나설 때가 됐다. 대부분 뭉쳤다는 거예요. 몇몇 빼고는. 또 소문이 파닥이 퍼졌고 이제 군이 났을 때가 됐다 이러면서 그런 기대도 커져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 때는. 그 현 시대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죠. 사회적 불법 시위와 불법 시위와 파업이 확대되자 그렇죠. 장면은 군대를 동원하여 수습하려 했다. 그리하여 1961년 초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군경 합동 시위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 당시에 이거 군대를 동원해야 되겠다. 장면 정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혼란을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수습할 길이 없다. 훈련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면 정부도 이제 도리가 없었던 거죠. 대혼란이 지속되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국가가 붕괴한다는 3, 4월 위기설이 퍼져서 실시한 훈련이었다. 곧 붕괴된다 이런 소문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일종의 시가전 훈련이었는데 군대는 이 훈련을 혁명을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훈련이 실시된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의 대혼란이 지속되자 숨어있던 공산주의 세력이 선동하여 3.1절이나 4.19를 기점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이 바다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소문이 바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 정부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군 역시 폭동이 일어나면 폭동을 진압하는 동시에 정부를 접수하려 했다. 하지만 폭동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 근데 그러한 위기설은
이게 사실했을 수도 있어요. 군대가 막 시가전 훈련하고 이러니까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하다 생각하고 공산주의 세력이 숨어있던 공산주의 세력이 그래서 첩보가 있긴 있으니까 훈련을 시작했겠죠. 1961년 5월 10일 전후 국방부와 정부기관 방첩대가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장교들이 비밀회합과 병력 이동 계획을 감시하고 반란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장면 총리에게 보고하였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 정보기관이 이미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한테 보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거 반란입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장면은 군이 그런 일을 하겠는가라고 말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961년 5월 15일 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정군파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병력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병력 배치와 통신망 확보, 주요 시설 점령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병력은 조용히 이동했고 대부분의 부대는 상부의 명령 없이도 정군파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대부대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안 듣고 이제 박정희 소장의 명령을 들었다는 거죠. 박정희 소장도 수완이 좋은 사람인 거죠. 전 군대를 장악할 정도면. 1961년 5월 16일 새벽 쿠데타는 실행되었다. 서울에서는 제6광구 사령부 공수특전단 포병부대 해병대가 중앙청 국방부 방송국 서울시청 등을 신속히 점령했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주요 군사시설과 행정기관이 동시에 장악되었다. 병력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군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군대 자체가 군대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그 당시 민주당 정부 장면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된다고. 거기다가 또 대혼란까지 일어나고 포퓰리즘 정치한답시고 400명 정도의 헌병대가 혁명군을 막기 위해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던 중앙청 근처에서 대기했지만 예비사단, 포병단, 공수특전단, 해병대 등 정규 전투부대 중심으로 구성된 4,000명에 이르는 대부대가 몰려오자 잠시 대치하다가 항복했다. 헌병대가 좀 그래요. 장면 정부 편이라서 한번 막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4,000명 대부대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전투부대가 몰려오는데 어떻게 대적해요? 항복해야지. 그리하여 혁명군은 중앙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을 모두 접수했다. 이 중앙청이 원래는 뭐였나요? 그 정부 청사가 원래 조선총독부 건물이었죠. 그리고 조선총독부를 조선총독부가 한 일을 정확히 안 가르치고 조선총독부 역사적 의의를 안 가르쳐 주니까 철거해 버렸죠.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 의의가 굉장히 큰 건물이라는 거예요. 조선총독부 건물은 일반 폐망 이후에도 약 50년간 중앙청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부 청사로 사용되었다. 단순히 조선총독부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0년간 한국의 정부 기관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런 건물은 역사적 의의가 굉장히 큰 건물이죠.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철거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철거한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걸 알아야 돼. 타국이 만들었다 해서 역사적 의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금성은 누가 만들었나요? 자금성은 이제 명나라 때 건설되었으며 청나라에서도 항공으로 사용됐죠. 그래요. 원나라
궁궐이 베이징에 있었는데 몇 나라가 이제 이렇게 건설했다고 나와는 있죠. 그것도 청나라에도 이용되고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꼭뭐 타국이 건설한 건물이라 해서 파괴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의 건물을 인도가 파괴했나 철거했나. 그래 철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민지라 해도 역사적 의의가 있는 건물은 잘 철거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겠죠. 근데 한국만 철거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처한 거죠. 또 교육도 잘못됐었고. 꼭 영국만 아니더라도 뭐 필리핀도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동남아 한 필리핀 보자는 거예요. 미국 식민지였죠. 철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철거해요? 역사적 의의가 있으면 남겨두죠. 마찬가지로 필리핀 정부의 상징적인 기관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잖아요. 역사적 의의가 있으니까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의의가 있으면 남겨두지. 또 중앙청으로도 50년간 사용했고. 혁명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장면은 명동 성당으로 도주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당시에 어떻게 행동했냐 민주당 정부는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주했다는 거예요. 혁명의 목적을 알지 못했기에 별 수 없었다. 만일 4.19 폭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승만 복귀를 군대가 주장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들 그래요. 사기로 폭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래요. 국민들이 지지받는 이승만을 몰아냈지. 그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두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목적이 그게 아니라서 살았던 거지. 장면은 반란에 저항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고 전개에서 은퇴한 뒤 인생을 마무리했다. 접촉을 했겠죠. 군이가 장면과 접촉하여 조용히 살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고 장면도 수락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렇죠. 목적이 달라서 그렇지. 만약에 목적이 그 4.19 폭동에 대한 그 사기 폭동에 대한 사기 집권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면 죽었겠죠. 위험했던 거예요. 윤보선은 조선 총독 관저였던 경무대에 머물고 있었다. 5월 16일 박정희가 파견한 군인들이 경무대에 들어가 윤보선을 접견하자 윤보선은 벌떡 일어나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어. 잘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해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럴 줄 알았어. 다 아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 전해져요. 유사한 말이. 앞으로 잘해보시오. 그랬다는 거 그래요.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죠. 너무나 크게 얘기해서 다 들었다고 전해지죠. 이로써 가짜뉴스로 집권하고 속임수로 의원내각을 실시한 사기 정부는 막을 내렸다. 그래요. 사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중단되었고 시위나 불법 파업도 사라지면서 국민들의 군사 정부에 대한 기대는 커졌다. 그래요. 군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위나 저항은 전혀 없었다. 다 발했으니까 없었던 거죠. 대부분 전부는 아니라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이 바랬다는 거죠. 소문도 이미 다 퍼지고 있었고, 곧 군대가 혁명을 일으킨다 이런 소문도 다 퍼졌고, 마침내 대혼란이 종식되었던 것이다. 군사혁명은 3차 인류혁명 세력과 3차 인류혁명 4차 반발 세력인 포퓰리즘 세력의 첫 격돌이었고 1차, 2차, 3차, 4차 이때 쭉 내용을 알려면 보면 되죠. 첫 격돌이죠. 정면 정부는 포퓰리즘 정부였다는 거예요. 그 증명이 되는 거죠. 막 돈 풀기 하고. 그래서 막 미국이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고 안 되니까 원조까지 줄여버리죠. 그런 식으로 하면 원조 못 한다고. 포퓰리즘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첫 격돌에서 3차 인류혁명이 세력이 승리한 사건이었다. 첫 격돌에서 3차 인류혁명 세력이 승리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포퓰리즘 세력과 격돌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